안녕하세요. 오늘 만성 관절 통증을 겪으셨던 한 분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73세 김님이 따뚜룹 산화질소라는 것을 접하고 겪으신 3개월간의 변화 이야기인데요. 따뚜룹 산화질소요? 그게 아마 따뚜룹이란 식물 성분이거나 아니면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그런 종류겠죠. 네, 그런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여요. 아시다시피 산화질소가 혈관 건강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혈관 이완, 혈액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네, 이분의 경험담은 처음엔 좀 회의적이셨는데 꾸준함이 결국 예상 못한 결과를 가져온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야기가 인내의 중요성을 꽃에 비유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아, 꽃 피는 과정처럼요? 맞아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나타난다 뭐 이런 거죠. 네, 의미 있네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님이신데요. 와, 30년 넘게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30년이요? 어휴, 정말 오래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여러 병원 치료를 받아도 뭐 큰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고요. 만성 통증이 정말 그렇죠. 잘 안 낫고. 그래서 이 따뚜룹 산화질소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첫 한 달간은 아무 변화가 없어서 좀 실망하셨대요. 한 달 만에요? 30년이나 아프셨는데 사실 한 달은 좀 짧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본인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그 상담 과정에서 들었던 설명인데요. 아, 네, 상담이요. 네. 오랜 관절 통증으로 혈관이 이미 상당히 굳어 있다면 혈관이 먼저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 과정은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아, 그러니까 혈관이 먼저 변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다. 그렇죠. 약간 우리 몸의 어떤 변화들, 뭐 신경이 없는 부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주 초기 단계의 어떤 질병처럼요.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점과 좀 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료에서도 보니까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달라서 며칠 만에 뭐 10일 만에 효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처럼 석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김님이 이 설명을 듣고는 아, 그래, 믿고 좀 더 꾸준히 해보자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미미하지만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대요. 오, 드디어 변화가 어떤 거였나요? 뭐 발가락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무릎 뻣뻣한 게 약간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해요.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됐네요. 네, 그러다가 석 달째. 이때는 꽤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석 달째요? 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수월해지고 심지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까지 편해졌다고 합니다. 와,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 정도면. 그렇죠.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도 거의 사라졌고요.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무릎 통증 개선 외에 다른 변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다른 변화요? 어떤?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까지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이건 진짜 예상 밖의 결과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이 경험담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부분이죠. 아,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제 산화질소가 혈관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혈액순환이요. 네, 개선된 혈액순환은 단순히 그 관절 부위뿐만 아니라 사실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전신에다 피가 도니까. 맞습니다. 영양분 공급도 원활해지고 노폐물 제거도 촉진되면서 관절의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혈압 조절이나 수면의 질 개선 같은 이런 전신적인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혈압이랑 불면증까지. 네. 자료에서도 관절 문제를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염증이 오래 쌓인 결과 이렇게 보고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함께 좋아지는 자연 치유의 힘, 뭐 이런 맥락을 언급하거든요. 그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개인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초기에 반응이 좀 없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정말 인상적인 변화네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죠. 뭐 다른 생활 습관 변화라든지 그런 요인에 대한 언급은 자료에 없으니까요. 네, 당연히 개인차는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승분의 경험담이니까요. 그래도 김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제 아내분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게 되었다면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꾸준함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결국 이분의 이야기는 기다림과 꾸준함, 이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건강 개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고요. 그쵸. 다른 부분까지 좋아졌으니까. 네. 이 경험담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국소적인 불편함 뒤에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더 큰 시스템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특정 증상이랑 몸 전체의 건강 상태 사이에 뭔가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